미적분 1. 3단원 적분, 소단원 2 정적분의 활용.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넓이를 나타내는 함수 sx를 정해야 합니다. 함수 y는 ft가 주어졌을 때 고정된 a부터 변하는 x까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sx라고 정의하고 그 값은 ft를 a에서 x까지 적분한 값입니다. 여기에 아주 얇은 넓이를 추가합니다. x의 위치가 델타 x만큼 아주 조금 늘어났을 때 증가한 넓이를 델타 s라고 하면 델타 s는 sx 플러스 델타 x에서 sx를 빼준 값입니다.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면 델타 s는 직사각형 델타 x 곱하기 fx의 넓이와 거의 같습니다. 양변을 델타 x로 나누어주고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좌변은 미분의 정의에 의해 s'x가 됩니다. s'x가 fx이므로 sx는 fx의 부정적분입니다. 따라서 sx와 대문자 fx 모두 fx를 부정적분한 값입니다. 결국 sx와 대문자 fx와의 차이는 임의의 실수시만큼만 차이가 납니다. 시작점 A에서는 그냥 하나의 직선에 불과하므로 넓이는 0이 됩니다. 즉 sa는 0입니다. sa는 대문자 fa 플러스 c이므로 c는 마이너스 대문자 fa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대입하면 sx는 대문자 fx 마이너스 대문자 fa가 됩니다. x의 b를 대입하면 sb는 대문자 fb 마이너스 대문자 fa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의에 의해 대문자 fb 마이너스 대문자 fa는 fx를 a에서 b까지 정적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 이용 시 넓이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도 x값에 따라 넓이를 나타내는 sx라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함수 fx가 0보다 같거나 작을 때 고정된 a부터 변하는 x까지 색칠된 도형의 넓이를 sx라고 정의합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넓이는 개념상 항상 양의 값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sx가 넓이를 나타냅니다. 지금 넓이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x가 4에서 4 플러스 델타 x만큼 증가되었다고 하면 델타 x가 아주 작은 값이면 증가된 넓이는 직사각형으로 근사화해도 무방합니다. x가 델타 x만큼 증가할 때 넓이를 델타 s라고 하면 직사각형 넓이 델타 s는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밑변이 델타 x로 양수이기 때문에 넓이가 양수가 되기 위해선 높이도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높이를 나타내는 fx는 0보다 작은 음수이므로 실제 길이를 구하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합니다. 즉 직사각형의 높이는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즉 넓이의 변화량은 밑변 곱하기 높이로 근사화되고 그 값은 델타 x 곱하기 마이너스 fx입니다. 양변을 델타 x로 나눠주고
양변의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좌변은 S'X가 되고 우변은 델타 x가 없으므로 그대로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유도된 식을 A에서 B까지 정적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정적분을 계산하면 SB-SA가 되고 오른쪽의 마이너스 기호는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시작점 A에서는 직선만이 존재하고 넓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SA는 0이고 끝점 B까지의 전체 너리는 SB 즉 S이므로 다음의 식이 성립합니다. 즉 fx가 음수일 경우 A에서 B까지 fx를 정적분하면 fx와 x축이 만드는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값과 같습니다. 이제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일반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수값이 x축 아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함수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실제 도형의 넓이를 s라 하면 함수값이 음수이므로 정적분 결과도 음수가 됩니다. 넓이는 항상 양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 x축 위로 꺾어 올려야 합니다. 즉 넓이 s는 fx가 음수가 될 때를 고려하여 fx의 절대값을 씌운 후 A에서 B까지 정적분하면 됩니다.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정적분 결과가 음수가 나와 넓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넓이를 구할 때 높이를 나타내는 fx에 절대값을 씌워 항상 높이가 0보다 크게 만들어준 후 정적분을 해야 합니다. 정적분을 이용해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구간 -1에서 3까지 함수 y는 2x-4와 x축이 이루는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넓이는 다음의 공식으로 풀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x가 2인 지점을 기준으로 fx의 부호가 바뀝니다. x축 아래인 구간은 마이너스를 붙여 양수로 만듭니다. 구간을 나눠 식을 다시 쓰고 각각 계산하여 더합니다. 넓이 s는 10이 됩니다. 만약 구간을 나누지 않고 계산하면 결과가 -8이 되어 넓이가 음수가 되는 모순 상황이 됩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구간 0에서 3까지 곡선 y x제곱 -4와 x축 및 두 직선 x는 0, x는 3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가 x가 2일 때 x축과 만납니다. fx의 부호를 고려해 구간별로 식을 나눕니다. 식을 계산해 보면
정답은 23 나누기 3입니다. 이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fx가 gx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전 시간에 배운 것과 비교해 볼 때 x는 a에서 b까지 델타 x 간격으로 변하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높이인데 높이가 fx-gx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넓이를 구하는 적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gx가 fx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때 높이를 fx-gx로 계산하면 높이가 음수가 되어 넓이가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식을 다음과 같이 써줘야 됩니다. 두 곡선이 그림과 같은 경우 교차점 C를 기준으로 위아래가 바뀝니다. 역시 높이가 음수가 나오지 않도록 fx에서 gx를 뺄지 gx에서 fx를 뺄지 잘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차 함수인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어느 곡선이 위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두 곡선이 만나는 x좌표를 찾아야 합니다. 방정식을 풀어보면 두 곡선은 x가 0일 때와 x가 3일 때 서로 만납니다. 두 곡선을 그려보면 구간 0에서 3까지 위로 볼록한 청록색 그래프가 위에 있으므로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을 적분합니다. 넓이를 구하는 적분식을 써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적분을 계산해보면 정답은 9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원인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인 좌표계입니다. 속도는 시간의 함수로 여기서는 시간의 2차식으로 주어집니다. 점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1차원 직선을 따로 그려줬습니다. 이제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 x를 구해보겠습니다. 위치 x는 초기 위치 x0 플러스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해준 값과 같습니다. 이전 단원에서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위치의 변화량을 알 수 있습니다. 적분을 해주면 위치의 변화량만 알 수 있기에 반드시 초기 위치 x0도 알고 있어야 최종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 t가 1이 될 때 속도가 0이 됩니다. 즉 t가 1인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정지합니다. t가 1에서 3까지는 속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후진을 하는 경우입니다. t가 3을 지나면서 속도는 다시 플러스가 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다시 전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프 아래의 정적분 넓이에 초기 위치 x0를 더하면 최종 위치 xt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움직인 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해주면 되지만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속도가 음의 값을 갖더라도 이동한 거리는 양의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후진할 때 위치는 마이너스로 계산되는 게 맞지만 이동 거리는 여전히 증가하는 중입니다. 그림에서 이동 거리를 구할 때는 속도가 마이너스인 구간에서도 플러스 값이 나오도록 계산되어야 합니다. 속도와 거리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좌표가 3인점에서 출발하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의 1차식으로 주어질 때 이후에 나오는 3개의 문제를 풀라는 것입니다. vt를 그려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P의 위치를 표시할 별도의 직선을 따로 그립니다. 첫 번째 문제는 t가 4일 때 점 P의 위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t가 4일 때 x의 위치는 초기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됩니다. 초기 위치는 3이라고 주어졌고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3이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t가 1에서 4까지 변할 때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한 값입니다. 계산하면 3이 나옵니다. 마지막 문제는 t가 1에서 4까지 변할 때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해 줍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마이너스일 때도, 즉 후진을 할 때도 이동한 거리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5가 나옵니다.